좋아. 나를 이기면 하룻밤을 줄게.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겠지만 한국인 유학생이라니. 웃기지 마. 우리가 상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래. 만약 네가 이기면 나도 하룻밤 줄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6명의 백인 여학생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한 명의 한국인 학생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작은 반도면서 바다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한국 남자가 수영을 잘한다고? 김치나 먹으면서 교실에서 공부나 하시지. 우리 UCSB 대표팀에게 도전하다니 제정신이야? 굴욕적인 내기, 공개적인 조롱,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걸린 수영 대결. 그러나 이 오만했던 여학생들은 곧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하게 됩니다. 과연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제주도 해녀의 아들, 한국인 유학생 박지후가 보여준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 지금 시작됩니다. 태평양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3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센타바버라 UCSB의 캠퍼스 포인트 해변은 수많은 학생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3355 모여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는 박지후는 해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살, 키 182cm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선수답게 몸에는 일절 군살이 없었고 양팔에는 스포츠로 생긴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웨어 차림의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그 한국인 유학생이야. 갑자기 들려온 영어 목소리에 박지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명의 백인 여학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패션쇼라도 하듯 자신감 넘치는 몸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두에 선 것은 클라라였습니다. 21살, UCSB 수영팀의 주장이었죠. 금발에 푸른 눈을 한 그녀는 175cm의 늘씬한 키의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자랑했습니다. 붉은색 비키니가 그녀의 흰 피부와 대비를 이루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에서 풍기는 오만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너희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진짜야? 클라라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후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영부 멤버인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갈색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린 그녀는 초록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한국인들은 인내심이 강하다며? 장시간 공부하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그런 거 말이야. 하지만 그게 진짜 실력인지는 알 수 없지. 하지만 수영은 아니지. 클라라의 친구인 소피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검은색 투피스를 입은 그녀의 피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시아인이 바다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캘리포니아는 서핑의 본고장이라고. 또 다른 친구 올리비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너희 나라는 그냥 콘크리트 정글이잖아. 그녀의 남색 수영복이 금발과 잘 어울렸습니다. 수영부 부주장인 한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UCSB는 태평양의 차가운 물에서도 훈련해 아시아의 따뜻한 바다와는 차원이 다르지. 그녀의 회색 수영복이 날카로운 인상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온 유학생 마리가 나섰습니다. 유럽에서 훈련한 우리가 봐도 한국인은 글쎄 이름뿐인 존재 아닐까? 하얀색 비키니를 입은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6명의 여학생이 원을 그리듯 지후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그녀들의 눈에는 우월감과 조롱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클라라가 또 누구 괴롭히나 보네. 저 한국 학생, 불쌍해서 어떻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새 30명가량의 구경꾼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을 하나 하지. 클라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도발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지후와의 거리가 불과 한 걸음 정도로 가까워지자 그녀의 향수 냄새가 소금 바람에 섞여 날아왔습니다. 수영 대결 어때? 너랑 나랑. 박지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지만 일어서니 그의 체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클라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스포츠웨어 아래로도 느껴지는 다부진 근육.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덤덤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겁나는 거야? 클라라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질게 뻔하니까 의미 없는 대결은 안 한다. 뭐 그런 건가? 그럼 재미있게 만들어줄게. 클라라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을 했습니다. 나를 이기면 하룻밤을 줄게. 순간 해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폭소와 휘파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쳤어. 클라라 진심인가 봐. 저 한국인 대박 났네. 박지후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테니 괜찮아. 클라라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금발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우리 UCSB의 스타 선수를 웃기지 말라고. 나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 주 대표로 전국 대회도 나갔다고. 한나가 팔짱을 끼고 가세했습니다. 그래, 만약 내가 클라라를 이긴다면 나도 하룻밤을 줄게. 어차피 가능성은 제로니까 부담 없이 걸 수 있지. 나도. 마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프랑스 여자의 밤이 얼마나 달콤한지는 영원히 모를 테지. 재미있네. 올리비아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걸겠어. 어차피 이기지 못할 게 뻔하잖아. 한국 남자가 미국 여자를 이긴다고? 꿈도 꾸지 마. 에밀리와 소피아도 차례로 똑같은 내기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걸게. 어차피 질 테니 안전한 내기지. 6명의 여학생이 모두 똑같은 내기를 걸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들의 웃음소리가 해변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서 구경하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동영상 촬영 중임을 알리는 붉은 불빛이 곳곳에서 반짝였습니다. 이거 대박인데 틱톡에 올려야겠어. 제목은 한국인 유학생, 6명의 백인 여대생과의 충격적인 내기. 박지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다를 보며 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겁쟁이라고 소문날 거야. 클라라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지후의 귓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다들 찍고 있잖아. 한국인 유학생은 도망쳤다 라고 제목 붙여서 올릴 거야. 내 나라까지 소문이 퍼지겠지. 박지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미국인 학생들은 벌써 판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100 걸게. 클라라한테. 난 200이다. 당연히 클라라지. 저 한국인한테 거는 멍청이가 있을까? 배당 100배는 쳐줄게. 박지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의 거친 파도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해녀인 어머니를 따라 물질을 배우던 기억. 어부인 아버지와 함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순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니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클라라의 눈이 빛났습니다. 미끼를 문 것입니다. 어머 뭔데?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사과를 받도록 하죠. 공개적인 장소에서. 클라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겨우 그거? 좋아. 받아들이지. 어차피 내가 이길 테니까. 내가 무릎 꿇고 한국인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 기대되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지후가 덧붙였습니다. 수영 대결은 2번 합니다.
대학교 수영장에서 한 번, 그리고 이 바다에서 한 번. 클라라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2번이나? 수영장과 바다라. 진짜 실력을 보려면 둘 다 해봐야죠. 박지후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그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무언가 감춰진 듯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좋아. 2번 다 이겨주면 되잖아. 간단한 일이네. 다음날 아침 9시 대학교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있는 수영장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 규모의 관람석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그룹별로 모여 앉아 있었고 여기저기서 자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영장 천장의 형광등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소독약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배팅 마감 5분 전이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공식적인 도박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스프레드시트에 배팅 명세를 정리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현재 배당률 클라라 1.05배, 박지후 20배다. 20배라고? 그럼 10달러만 걸어도 200달러네. 야, 어차피 질 텐데 왜 걸어? 돈 낭비야. 한쪽 관람석에는 6명의 여학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모두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곧 수영복으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클라라, 너무 심하게 이기지는 마. 불쌍하잖아. 그래, 한 1초 정도는 봐줘도 되지 않을까? 웃기지 마. 완벽하게 박살내야 다시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될 거야. 클라라는 이미 전문가용 전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검은 바탕에 붉은색 라인이 들어간 고가의 경기용 수영복이었습니다. 근육을 압박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최신 제품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근육을 풀고 있었습니다. 대학 들어온 이후로 이렇게 진지하게 수영하는 건 오랜만이네. 클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백민 자유형 54초대. 프로는 아니었지만 대학생 선수 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반대편 라커룸에서 박지후가 나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소박한 검은색 트렁크 수영복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화려한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드러나자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몸 대박이다. 조각 같네. 완전 예술인데. 근데 몸 좋다고 수영 잘하는 건 아니잖아. 박지후의 몸은 경주용 수영 선수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몸이 아니라 실전에서 단련된 거친 근육이었습니다. 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팔에는 문신처럼 보이는 희미한 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고된 훈련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스타팅 블록 앞에 섰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면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당당한 걸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휘파람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 보여줘. 미국의 힘을. 저 한국인을 박살내버려. 클라라는 손을 들어 관중에게 화답했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후의 옆 레인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클라라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박지후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어. 내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테니. 심판 역할을 맡은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세기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00m 자유형.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수영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4번 레인, UCSB의 캡틴 클라라,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번 레인, 대한민국에서 온 유학생, 박지후, 희미한 박수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부분이 클라라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스타팅 블록 위로. 두 사람이 스타팅 블록에 올라섰습니다. 클라라는 교과서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체를 숙이고 팔을 뒤로 뺀 채 무릎을 살짝 굽힌 완벽한 준비 자세였습니다. 반면 박지우는 조금 독특한 자세였습니다.
더 낮게 웅크려 마치 바다로 다이빙하듯 깊은 각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심판이 호루라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수영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두 선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삑! 출발 신호와 동시에 두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클라라의 다이빙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보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최소한의 물보라만 일으키며 입수했습니다.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이 교과서 같았습니다. 박지후의 입수는 달랐습니다.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마치 물속에 무언가를 찾으러 가는 해녀처럼 깊은 각도로 잠수했습니다. 관중들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중 카메라가 두 선수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클라라는 곧바로 강력한 돌핀킥을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범까지는 자명 상태로 나아간 뒤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수영장 규정상 시범까지만 자명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클라라가 앞서 나갑니다. 25음 지점, 클라라가 반신 정도 리드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할을 자처한 학생이 마이크로 중계했습니다. 클라라의 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팔이 정확한 각도로 물을 저었고 팔을 3번 저을 때마다 한 번씩 고개를 옆으로 돌려 숨을 쉬었습니다. 물보라가 거의 잃지 않을 정도로 깔끔한 영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지후의 영법은 독특했습니다. 팔의 움직임은 최소화하면서도 추진력은 경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몸이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헤엄치는 듯한 부드러움이었습니다. 50m 턴 지점. 클라라가 완벽한 턴을 선보였습니다. 벽에 다가가면서 몸을 앞으로 한 바퀴 굴려 반전하고 두 발로 벽을 강하게 차고 나아갔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돌핀킥을 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박지후의 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벽에 닿기 직전 그는 몸을 비틀어 거의 180도 회전했습니다. 일반적인 턴보다 훨씬 깊게 잠수했고 벽을 찬 뒤에도 물속에서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게 뭐야? 실수 아니야? 너무 오래 잠수하는데.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후는 물속에서 경이적인 스피드를 냈습니다. 물의 저항이 적은 깊은 곳에서 강력한 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70m 지점에서야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럴 수가,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클라라와의 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옆 레인에서 따라붙는 물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뭐야? 왜 따라오는 거지? 클라라는 속으로 동요했습니다. 더 빨리 팔을 저었습니다. 호흡 주기도 짧게 하고 팔 젓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격차는 계속 좁혀졌습니다. 80m 지점, 두 선수는 거의 나란히 섰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지후가 따라잡고 있어. 말도 안 돼. 클라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남은 2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팔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있는 힘껏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지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낸 것입니다. 그의 몸이 수면에서 거의 튀어오르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90m, 박지후가 역전했습니다. 불과 반 스트로크 차이였지만 확연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95m,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클라라가 필사적으로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 터치. 두 사람의 손이 거의 동시에 벽에 닿았습니다. 너무나 접전이라 육안으로는 구별이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전광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 박지후 52초 37, 2위 클라라 52초 91, 0.5 4초 차이. 아주 근소했지만 명백한 승부였습니다. 수영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클라라가 스스로 물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전광판을 응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리가 없어. 박지후는 조용히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친 숨소리 하나 없이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것처럼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에밀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수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우연이야. 다시 해야 해. 클라라가 실수한 거라고. 다른 여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한나가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첫 레이스는 워밍업이었을 뿐이야.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지.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가 너무 방심했어.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야. 클라라가 물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금발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지후를 노려봤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은 200야. 장거리에서야말로 진짜 실력이 나오는 법이지. 박지후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박지후에게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판 바꿀래? 50달러 박지후한테 건다. 나도 아까 봤잖아. 진짜 실력자야. 아니야. 단거리는 운이 작용할 수 있어. 장거리는 클라라가 이길 거야. 1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클라라는 벤치에 앉아 스포츠 음료를 마시며 전략을 다시 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내가 앞서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속도가 붙다니 설마 처음부터 힘을 아끼고 있었던 건가? 클라라는 박지후를 훔쳐보았습니다. 박지후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상이라도 하는 듯 고요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 여유, 정말 짜증나. 클라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영에서는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 대표로 전국 대회에도 나갔고 UCSB에 들어와서도 수영 실력으로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동양인에게 지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차 경기 준비해 주십시오.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라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표정부터 달랐습니다. 농담기는 사라지고 살기 어린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백민, 자유형, 선수 입장. 두 선수가 다시 스타팅 블록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클라라는 극도로 집중한 상태였고 박지우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준비, 출발. 신호와 함께 클라라는 미친 듯이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습니다. 마치 단거리 경기처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물보라가 거세게 튀었고 팔이 프로펠러처럼 돌아갔습니다. 클라라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50m 지점에서 벌써 한 몸 이상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어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100m 지점, 첫 턴을 할 때도 확연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민을 전력 질주한 대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면 박지후는 처음과 똑같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20m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호흡 주기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안 돼. 왜 지치는 거야? 클라라는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200m은 거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 100m을 너무 빨리 간 탓에 젖산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턴, 두 사람의 격차는 완전히 좁혀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지후가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후는 여전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의 영법은 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70m, 박지후가 확연히 리드했습니다. 클라라는 힘을 쥐어짜며 쫓아갔지만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팔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0m, 관중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격차가 더 확연했습니다. 박지후가 거의 반 바퀴 이상 앞서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클라라가 지고 있어. 저 한국인 진짜 대단하네. 터치. 박지우가 먼저 벽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위 박지후 1분 58초 22, 2위 클라라 2분 0초 45, 2초 이상의 차이,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클라라가 벽에 매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물이 물안경 속에 고였습니다. 분한 것도 분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왜 지치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우는 여유롭게 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호흡은 조금 가빴지만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클라라를 쳐다보았습니다. 내일은 바다에서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좋아. 바다는 다를 거야. 파도도 있고 조류도 있어. 수영장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고. 그렇죠. 박지후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는 수영장과 다르니까요. 그 미소가 어쩐지 불길했지만 클라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UCSB의 자존심, 백인 학생으로서의 자존심,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절대로 지지 않아. 모든 것을 걸고 이겨주겠어. 클라라는 거친 숨을 내쉬며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이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다니. 뭔가 있어. 보통 실력이 아니야. 관중석은 난리가 났습니다. 내기에서 돈을 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잃은 사람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해냈다. 50달러가 1000달러가 됐어. 젠장. 난 500달러 잃었네. 내일 바다 경주에 올인해야겠다. 그날 오후 캠퍼스 전체가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 클라라를 2번 연속 이겼다는 소식은 마치 폭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기숙사에서도 모두 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들었어? 클라라가 완패했대. 2번 다 믿을 수가 없네. 내일 바다 경주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저녁, 여학생들의 기숙사 방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클라라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5명이 걱정스럽게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힘내. 내일이 진짜 승부잖아. 에밀리가 위로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내가 위였을 거야. 폼도 스피드도 다 나왔는데 왜 진 거지? 한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영상을 분석해봤어. 박지우의 영법은 특이해. 에너지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어. 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야. 그런 게 가능해?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경험이 필요해. 마치 물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 같아. 클라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바다는 내 전문 분야야. 센타바버라 해변에서 자랐고 하와이에서 전지훈련도 했어. 파도를 읽는 법, 조류에 대처하는 법, 모든 걸 마스터했다고.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일도 진다면? 순간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가능성을 입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6명이 걸었던 내기, 그 굴욕적인 조건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클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아. 죽어도 지지 않을 거야. 한편 박지후는 혼자 캠퍼스 포인트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바다는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존중하면 바다도 너를 받아줄 거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주도의 해녀였던 어머니는 박지후에게 바다를 집처럼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해변은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붐볐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학교 학과장까지 구경을 나올 정도로 이 대결은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설 관람석이 설치되었고
드론 여러 대가 상공에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파도의 높이는 1m에서 1옴,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초속오음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학생이 현장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바다는 언뜻 잔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한 너울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수영 선수에게는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배팅 최종 마감. 현재 총 배팅 금액 5만 달러 돌파. 도박의 규모도 어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고학년들까지 공공연하게 내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박지후에게 거는 사람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2번의 승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클라라가 먼저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검은색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어 피부를 모방한 최신 소재로 만든 것으로 물의 저항을 극한까지 줄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파도의 패턴, 바람의 방향, 조류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오는 조류가 있겠군. 중반부에서 옆으로 밀릴 거야. 미리 각도를 틀어서 나아가야 해. 클라라는 전문가다운 분석을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해양 수영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와이에서 받았던 혹독한 전지훈련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지후도 해변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검은색 트렁크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깊어 보였고 바다를 바라보는 표정에는 그리움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후는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짭짤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코스는 여기부터 저기 빨간 부표까지 왕복 2km입니다. 심판이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1km이 떨어진 곳에 커다란 빨간 부표가 떠 있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부표가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중에 위험할 경우 즉시 손을 들어 신호해 주십시오. 구조보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4척의 구조보트가 코스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인명 구조원들도 해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 출발선으로 클라라와 박지후가 나란히 섰습니다. 클라라는 몇 번 팔을 돌리며 몸을 풀었고 박지후는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진 건 인정해. 클라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라. 여기서는 경험이 실력이야. 나는 이 태평양에서 수백 번은 헤엄쳐 봤어. 박지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심판이 출발 신호용 권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해변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탕! 총성과 함께 두 사람이 파도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수영장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고 파도가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큰 파도가 올 때는 다이빙해서 아래로 지나가고 작은 파도는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과연 경험자다운 노련한 대처였습니다. 클라라가 앞서 나갑니다. 100밈 지점에서 벌써 10밈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영상을 보며 중계하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클라라야, 바다에서는 드디어 서력하는 건가. 하지만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지후의 수영이 독특했습니다. 그는 파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도의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어줄 때는 그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갔고 당길 때는 몸을 낮춰 저항을 줄였습니다. 300맴 지점. 예상대로 북서쪽에서 오는 조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옆에서 밀려오는 해류가 진행 방향을 방해했습니다. 클라라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류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젠장, 이렇게 세다고? 클라라는 더 힘차게 팔을 저었습니다. 조류를 거슬러 직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체력 소모는 극심해졌습니다. 게다가
파도가 불규칙하게 덮쳐 호흡 리듬도 흐트러졌습니다. 짠물을 몇 번이나 마셔 기침이 나왔습니다. 한편 박지훈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조류에 맞서지 않고 비스듬히 나아갔습니다. 언뜻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류의 힘을 이용해 더 빠르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500민, 두 사람의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도와 조류와 싸우느라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한 탓이었습니다. 반면 박지훈은 마치 물과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계하던 학생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후가 따라잡고 있어.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파도를 타고 있는 것 같아. 200맨. 클라라가 곁눈질로 박지후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옴 차이로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해양 수영은 자신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라잡히는 걸까? 안 돼. 또 질 수는 없어. 클라라가 필사적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력은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팔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속 짠물을 마신 탓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900맨,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지후가 조금씩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주의 바다에서 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박지후가 역전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은 경악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표정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클라라, 힘내. 포기하지 마. 1km 부표를 턴하는 순간 두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박지훈은 부표를 잡고 효율적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클라라는 허둥대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판단력도 흐려진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류가 정면에서 불어왔습니다. 더욱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클라라가 있는 힘껏 팔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3km 지점. 갑자기 클라라의 오른쪽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과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경직된 것입니다. 비명과 함께 클라라의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균형을 잃었습니다. 팔만으로는 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덮쳐왔습니다. 죽는다. 정말 죽는구나.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팔을 허우적거렸지만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바닷물이 들어가자 더욱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라가 물에 빠졌어. 구조보트, 빨리. 구조보트가 급히 출발했지만 거리가 있어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지후가 돌아섰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가던 그가 급히 몸을 돌려 클라라 쪽으로 향했습니다. 망설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부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박지훈은 빠른 속도로 클라라에게 접근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클라라를 발견하고 즉시 다이빙했습니다. 물속에서 클라라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한 팔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박지훈은 클라라의 턱을 받치고 한 팔로 그녀의 가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킥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콜록콜록. 클라라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격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해요. 몸에 힘 빼세요. 박지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클라라를 옆으로 눕히고 인명구조법으로 해변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 한 명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그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박지훈은 클라라를 안전하게 안은 채 해변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파도가 그들을 덮쳤지만 박지훈은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의 왼팔이 클라라의 몸을 단단히 감쌌고
오른팔과 다리로 추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박지우가 클라라의 귓가에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닷물을 뱉어내며 기침을 했고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지우의 팔에 안겨 있으니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해변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우가 클라라를 구조하고 있어 승부를 포기하고 구조를 택한 거야. 진정한 스포츠맨이다. 구조 보트가 다가왔습니다. 인명 구조원들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쪽으로 저희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박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변까지 가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클라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이용해 더 빨리 해안에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얕은 곳에 도착했을 때 인명 구조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지우가 조심스럽게 클라라를 모래사장에 눕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호흡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맥박 확인, 산소 마스크 준비. 인명 구조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우는 한 걸음 물러나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트렁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이제야 피로가 몰려오는 듯했습니다. 클라라가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박지우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구했어?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겨우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길 수 있었는데. 확실한 승리였는데. 박지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승부가 뭐라고요?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 순간 해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구경 왔던 학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교수들도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해변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진정한 영웅이다. 감동적이야. 클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고 말하려 했지만 구조대원이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대학 보건실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클라라는 계속해서 박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떠한 우월감도 승리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클라라, 정신 차려. 에밀리가 박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지우가 일어서며 되풀이했습니다. 제 고향의 가르침 중 하나가 결코 동료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경쟁 상대일지라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한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기는 무효로 하죠. 박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내기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사람의 자존심을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선과 편견에 가득 찼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마리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인을, 당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올리비아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졌네요. 완벽하게. 그날 오후 대학 보건실, 클라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안정을 위해 다음 날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클라라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박지우가 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소박한 들꽃 다발이었습니다. 캠퍼스 뒤편 언덕에 피어있던 겁니다. 문병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클라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곧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거야? 그것도 바다에서. 박지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해녀셨고 아버지는 어부셨죠. 저는 걷기보다 수영을 먼저 배웠습니다. 해녀의 아들 클라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한국의 해녀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20m까지 잠수한다고. 어머니는 30m까지 들어가셨습니다. 박지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7살 때부터 따라다녔죠. 처음에는 얕은 데서 전복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클라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바다는 집 같은 곳이었겠네? 맞습니다. 폭풍우가 쳐도 파도가 높아도 바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면 바다에 먹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면 받아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았어. 기술과 재능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하지만 당신은 바다와 하나였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오래 함께 했을 뿐입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지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박지후가 놀라서 일으키려 했지만 클라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당신을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 전체를 모욕한 것, 그 저속한 내기를 제안한 것, 모든 것을 사죄할게.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클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 학생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할 거야. 모든 학생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당신이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맨의 모습을. 박지후가 클라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과거는 잊읍시다. 우리는 이제 친구입니다. 그 순간 보건실 문이 열리고 다른 여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꽃이나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괜찮아? 그녀들은 박지후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지후 씨, 정말 고맙습니다. 클라라를 구해줘서.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의 무례함을. 박지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에밀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요? 우리 같았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 승부욕에 눈이 멀어서. 박지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혼자서는 누구도 바다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학교 중앙광장은 2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공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앞에는 교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별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영부의 클라라 양이 전교생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어제 바다에서의 일은 이미 캠퍼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모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클라라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아직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준비한 원고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교생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있었던 일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 여러분이 모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흘 전 저와 5명의 친구들은 한국인 유학생인 박지후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한국인을 무시하고 그들의 능력을 조롱했습니다. 광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굴욕적인 내기를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기면 하룻밤을 함께하겠다는 학생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했습니다. 광장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충격받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희의 오만함과 인종적 편견은 도를 넘었습니다.
백인이라는 우월성을 맹신했고 아시아에서 온 유학생을 깔보았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스포츠에 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박지우 씨는 저희의 모욕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저의 완패였습니다. 수영장에서도 바다에서도요. 그녀는 박지후가 서 있는 유학생들 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박지후 씨는 확실한 승리를 포기하고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포츠맨이 누구인지, 진정한 자부심이 무엇인지를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인간은 경쟁 상대마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유학생들 무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지후 앞에 섰습니다. 박지후 씨,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 여러분. 클라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를 따라 다른 5명의 여학생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영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6명의 백인 여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지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어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같은 학생으로 만납시다. 박지우가 클라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클라라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동료를 위해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가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깔보는 대신 존중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진정한 동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지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클라라와 여학생들도 깊은 숙배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총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진정한 학생 정신이다. 이어서 다른 교수들도, 교직원들도,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이내 광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감동적이야. 이것이 진짜 자부심이다.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고 진정한 존중과 이해가 싹트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지우 학생의 행동은 앞으로 우리 대학의 교육 사례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박지후 학생에게 대학에서 특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스포츠맨십의 모범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난 후 박지후는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파도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지후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클라라와 다른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같이 걸어도 돼? 박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명이 나란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교훈을 가르쳐줬어. 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박지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나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당신처럼 수영을 잘하나요? 아니요, 박지후가 웃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각자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의 달인도 있고 예술의 명인도 있으며 비즈니스의 귀재도 있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만 생각했어요. 남을 얕보는 도구로 썼죠. 마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것이라는 걸. 올리비아가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클라라가 박지후를 보았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 바다와 하나가 되는 법. 지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많을 겁니다. 그들이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을 적셨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기,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네기 말인데 잊어버리세요. 박지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지키고 싶어. 클라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평생 당신을 존중하겠다는 것. 그건 내기가 아니라 내 진심이야. 다른 여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래. 평생 잊지 않을게.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 보여줘서 고마워. 박지후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네가 자랑스럽구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인 유학생 박지후의 선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뛰어난 수영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마저 구할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학생들이 걸었던 굴욕적인 내기, 이기면 하룻밤을 함께한다는 도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구하는 감동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제주도 해녀의 아들이 보여준 바다의 정신, 바다에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이 국경을 넘었듯이 우리도 일상에서 편견 없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실화 같은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